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2011년 주식회사 신세계로부터 인적 분할해서 설립됐고요. 2011년에 유가 증권시장에 분할 상장했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주식회사 신세계 조선호텔,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주식회사 이마트 에브리데이, 주식회사 스타필드 고양, 스타벅스 코리아, SSG 랜더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유통업 부문, 호텔 리조트 부문, IT 서비스 부문, 식음료업 부문, 건설 레저업 부문, 해외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유통 부문 85.3%, 호텔 리조트업 부문 1.1%, 식음료업 부문 6.3%, 건설 레저 부문 5%, IT 서비스업 등 2.1%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4조 1,496억 원, 영업이익 3,156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조 5,9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3.1%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39.1%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스타벅스 코리아 4분기 연결 편입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유형 자산 매각 차익과 스타벅스 코리아 주식 추가 취득에 따른 사업 결합 회계 처리 반영으로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는데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이마트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영업실적 잠정 공정공시를 발표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실적 공정공시입니다. 지금 분기별로 마감된 된 상황은 아닌데 지금 전년 이 월별 실적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매출액은 전기죠. 4월 1조 2,835억을 좀 기록했고요. 이번 5월에는 1조 3,646억, 전월 대비 6.3%가 증가됐습니다. 근데 2021년도 5월, 전년 동기입니다. 2021년도 5월 대비해서는 오히려 1.5%가 감소된 1조 3,646억. 작년 5월에는 1조 3,854억을 좀 기록한 것에 비해서 1.5%가 좀 감소된 어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단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점 매출이 1조 원대로 지금 추산되고요. 트레이더스가 2,741억, 그리고 전문점이 897억, 기타가 6억인데 지금 내용에서 전체적인 어떤 입점, 오프라인 매장으로 좀 추정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할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가 좀 감소됐고 트레이더스, 이게 대형 창고 할인점의 경우에는 오히려 5.6%가 좀 감소됐던 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전문점의 경우에는 14.4%가 좀 감소됐고 기타는 68.5%가 좀 감소되면서 전반적인 대세 매출액의 전부를 좀 차지하고 있는 이 할인점 매출은 1.2% 소폭 증가했는데 지금 이 대형 창고 할인점이라든가 전문점 그리고 기타 할인점에서 어떤 이 매출 감소 요인이 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판단됩니다.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역신장한 1조 3,646억이다. 기존점의 총 매출 신장률은 0.9%입니다. 마이너스 0.9%죠. 5월의 공휴일은 전년 동기 대비 시점 2일이 적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5월의 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0.5% 신장한 6조 8,670억을 좀 기록했고 기존점의 총 매출 신장률은 1.7%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인데 내용을 좀 요약해서 보면 5월달 월별 매출 관점에서는 오히려 1.5%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지만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오히려 0.5%가 증가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유통 대장주를 달리던 이마트였잖아요. 근데 잠정 실적 공시에서 이렇게 5월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사실상 최근 1분기 실적 기조를 보면 이 지난해 4분기에 예상 실적을 지금 크게 상회했었죠. 지난해 네네. 영업이익이 3,156억, 전년 동기 대비 33.1%가 좀 증가했었고요. 매출액도 지금 13.2%가 2021년도에 증가했습니다. 순이익 구조에서는 339%가 좀 급증했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상 4, 4분기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실적에 포함이 됐죠. 즉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좀 반영돼서 2021년도에는 이 실적이 크게 좀 개선되었다, 증가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개별 실적 안에서 이마트의 원래의 어떤 사업 부분인 이 할인점 그리고 이 대형 창고 할인점, 전문점 등의 어떤 수익 개선 효과를 개별적으로 좀 추산해 본다면 오히려 5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1.5%가 좀 감소한 다소 좀 아이러니한 어떤 상황들이 아닌가. 왜 우려감이 좀 컸었냐면 작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어딜 놀러 갈 수도 없었고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5월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전면 해제가 좀 되면서 사람들이 야유회도 좀 많이 가고 나들이도 좀 많이 가면서 관련돼서 매출의 신장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아마 4월에 거리두기 해제 발표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체감했던 내용들인데 그렇죠. 막상 이 성적표는 1.5%가 좀 감소한 네.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들이 좀 연출된 것이 아닌가 좀 판단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 이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마트의 온라인 채널 수요도 좀 적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거든요. 이커머스 부분의 수익성 부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지금 사실상 1분기 어닝 쇼크를 좀 기록했던 지금 이마트였는데 5월 16일 발표한 분기 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기 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증가한 7조 350억을 좀 기록했고 지금 영업이익은 344억을 좀 기록했어요.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가 1조 2,320억을 좀 기록했었고요. 분기 순이익은 8,058억을 좀 기록했고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021억 있죠. 1,021억 네네. 대비 분기 순이익은 좀 크게 좀 증가됐는데 개별 영업 수익으로 좀 보면 크게 좀 감소됐죠.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많은 이 분분한 어떤 해석도 좀 있었는데 지금 이커머스 사업 부분에 어떤 약진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된 사항이 있었죠. 지금 올해 SSG닷컴의 영업적자, 누적 영업적자는 지금 1,307억 원을 추산하고 있고요. 지난해 인수했던 이베이 코리아죠. 지금 G마켓 영업적자가 지금 738억으로 좀 추산되고 있는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코로나19 종료 이후 엔데믹으로 좀 전환되는 관점에서 이커머스의 어떤 물량들이 좀 감소된 것이 아닌가.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퀵 배송이라고 해서 사실상 이 배송비에 대한 어떤 차이 관점이 좀 없다면 이 편의성 때문에 기존에 이용했던 유저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배송 주문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는 이 관점과 아니다.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물건을 고르는 방식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측면 효과가 좀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2022년도 4월에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온라인 매출 부분의 어떤 감소 효과는 없었다. 이게 반드시 다 그렇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새벽 배송이라든가 신선식품을 주력으로 배송했던 이런 이 온라인 마켓이죠. 온라인 마켓의 부분에는 1분기 실적도 괜찮았거든요. 네. 그런 기저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마트의 경우에 오히려 이커머스 사업의 어떤 약진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부분적인 사업에 피해라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사업 인수 과정에서의 어떤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좀 반영되는, 즉 비용이 선투입되면서 효율화 과정을 좀 겪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커머스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유저들이 퀵배송을 그대로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도 있고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 두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 사실상으로는 실적 감소는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잘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솟는 물가도 사실 걱정이거든요. 이런 물가 급등기 속에 대형 마트들이 실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차별화된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사실상 이 고물가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사실상 우리가 이 장을 볼 때 예전처럼 쟁여놨던 어떤 습관들이 사실상 비싸서 하나를 살 거, 두 개를 살 거 하나만 산다는 거죠. 근데 과거보다 소비, 주머니가 좀 얇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점에서는 이 매출액의 타격은 좀 예상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에서 그리고 이후의 상황과 비교를 해본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야외라든가 이 소위 말하는 여가 활동들이 좀 증가되고 있죠. 그리고 그렇죠. 캠핑도 자주 가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그런 수혜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는 관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층이 좀 더 얇아지기 때문에 매출액이 좀 이 소폭의 감소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우려될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할인점의 매출은 좀 증가되고 있고 오히려 이커머스 부분의 어떤 매출 감소 요인 또는 손실 증가 흐름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고물가 기조로 인해서 매출액의 어떤 감소 요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코로나19 이전 상황과는 크게 개선된 실적을 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잠재적 영업 손실의 영업 손익의 어떤 감소 폭이 좀 컸다는 것은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2분기에 신세계그룹 인수합병 이후에 통합 작업을 지금 걸치는 이 과정 안에서 이 부분이 마무리가 좀 된다면, 즉 PMI 과정이 종료가 되는 관점 이후에 3분기부터는 이커머스 사업 부분의 어떤 실적도 조금은 회복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 3분기부터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난 5월에 사실상 어닝 쇼크를 좀 기록하면서 지금 52조 신저가를 좀 기록했었죠. 5월 16일 주가니까 여기였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면 자 확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인데 사실상 좀 우려감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기조에서는 지금 신저가 좀 기록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도 낙폭을 좀 더 크게 하회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마트의 개별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보다는 오늘은 사실상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실적의 우려감들이 좀 컸던 종목들의 하락폭들이 좀 더 커지는 것뿐이다. 이마트 장기적 관점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실상 실적 산입 이후에 저는 이커머스 사업 부분도 정상적인 좀 궤도에 좀 올라가 준다면 3분기 이후에는 그래도 실적을 부분적으로 좀 해소할 것이다. 그리고 할인점의 어떤 출점 관점에서도 충분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어떤 리포트들도 활용을 해본다면 매수의 기회로 작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자, 일봉상의 기준을 보면 최근 2년간의 어떤 주가치에서의 어떤 바닥권 흐름까지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의 어떤 시그널을 이렇게 봤어요.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 10만 4천 원, 10만 4천 원에서 10만 4천 원에서 11만 원, 10만 4천 원에서 11만 원 구간. 지금도 매수하기 좋다고 보는데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10만 4천 원이 좀 이탈해 준다면 9만 원에서 10만 4천 원, 9만 원에서 10만 4천 원 추가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면서 실적 회복적인 측면이 이마트의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마트 매수하기 좋은 구간 10만 4천 원에서 11만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9만 원에서 10만 4천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까지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이마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대신정보통신입니다. 대신정보통신은 1987년 설립돼서 199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스템 통합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사업의 특성상 인력을 투입해서 사업의 개발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사업은 사용자의 환경과 요구에 가장 적합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한 컨설팅, 분석, 설계 및 구축, 유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입니다. 공공부문 IT 시장은 비전속 시장으로서 2013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공부문 사업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참여 제한 예외 사업 고시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 안보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도록 했는데요. 공공부문 IT 시장 일감 확보로 기업 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은 1,805억 원, 영업이익 22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5%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0%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회사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소식을 공시했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공시는요. 회사가 이 주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받거나 이 중대한 계약의 해지 사유가 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사실상의 납품이 좀 중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명은요. 관급기간입니다. 중단된 거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에 따라서 관급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았다는 겁니다. 회사의 최근 매출액 지금 전체 1937억에 79.7%에 해당되는 1544억 원에 해당된다는 금액인데 중단 예상 기간은요. 2022년도 6월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약 9개월간입니다. 중단 사유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라서 입찰 참가를 자격을 좀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거래 중단에 의한 영향은요. 제재 기간 동안에 관급 기간의 입찰 참가가 이 자격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회사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사망의 이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 시스템 통합 부분의 제34기의 연관 관급 매출액이고 입찰 참가 자격 정지 예정 기간인 9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733억이다. 그 비율은 37.8%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나와 있는 게 79.7%의 매출액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 관급 매출액의 이 비율이 37.8%에 좀 해당됐다. 이걸 약 9개월간 환산했을 때는 전체적인 구매수 733억 원의 어떤 매출액이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기 사망의 최근 매출액은 34기 개별 재무제표 기준인데 2021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부터 2021년도 3월 말까지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이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신정보통신이 거래처인 관급기관과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거래가 중단됐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 대표님, 이 공시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관급 기관의 입찰 참가를 자격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입찰 참여를 좀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이 제한 처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통상적으로 사실상 이 관급 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려면 조달청이 만들어 구축한 플랫폼이죠. 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수의 입찰 계획이 아니라 거기서 입찰가액을 제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사업 수행 능력 평가들을 통해서 관급 기관이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네. 뭐 가격 메리트 그리고 시공에 대한 어떤 이 레퍼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더 이 확인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이 지정이 돼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어떤 이 전략인데 이게 관급이라고 해서 이 관급에서 주도하는 공사가 있고요. 지금처럼 이 대신정보통신 어떤 이 플랫폼을 좀 구축하는 또는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이 용역 계약 사업.
자, 전체적인 어떤 그런 사업 그리고 상품을 납품하는 어떤 계약 사업까지 전반적인 나라 장터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어떤 형태인데 지금 관급 기간의 입찰 참가가 제한됐다는 것은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은 나라 장터의 입찰 자체가 이 접근이 금지가 되는 그런 조치를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회사가 국가계약법 27조에 따라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국가계약법 27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각 호의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다르거든요. 공시상에서 명확하게 표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내용을 보면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사에서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을 위반했기 때문에 입찰 참가가 제한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힌 바가 없었죠. 네네.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이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명확한 어떤 이유라고 좀 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 두리뭉술하게 27조를 위반했다라는 건데 네.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용을 좀 잠깐 보면요. 네. 처음에 이 주요 제재 사항으로 좀 보여지는 사업의 조잡한 관리 그리고 담합 행위, 뇌물수수, 미승인 하도급, 계약 서류의 위변조 그리고 고의 무효 입찰, 계약의 불이행 그리고 일종의 담합 행위 등 자, 여러 이제 해당된 이 조문들이 좀 하단에 좀 나와 있는데 네네. 이에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모든 업종을 다 구비한다는 것인데 사실 지금 대신 정보통신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지난번 입찰 당시에서 상대방의 어떤 이 정보를 허위로 좀 기재했다. 그래서 지금 27조의 계약서류의 위변조라고 좀 해당이 좀 되어 보이는 걸 좀 보여지거든요. 부정당 업체 제재 처분 사유에 대해서 지금 대신정보통신의 경우에는 계약서류의 위변조 관련된 사항들이 이슈가 되지 않았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실적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 회사의 매출액의 80%가 해당 거래처에서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주요 매출처를 좀 잃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회사의 어떤 연도별 관급 이 매출액을 표기를 했는데 기타 투자 판단 사항 잠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사망에 대해서 회사가 이 당사 시스템 통합 사업 부분의 연간 관급 매출액은 이렇다는 겁니다. 32기의 경우에 1,743억 그리고 33기는 1,299억 그리고 34기는 1,544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지금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사업연도로 보여지는데 점차적으로 조금 소폭 감소했다가 늘었다가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1,300억 이상은 꾸준하게 관급 매출액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연간 9개월로 좀 환산을 해봤을 때 평균적인 비용이 제34기 최근 2020년 4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의 연간 관급 매출액을 좀 추산해 봤을 때는 지금 733억 원 정도로 이 추정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7.8%의 매출 감소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37.8%가 관급 공사로 추정된다라고 좀 회사가 좀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추정한 어떤 데이터 안에서는 37%, 한 40% 미만의 어떤 이 매출액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 회사가 추정한 데이터에 따르면 약 40%에 가까운 매출액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보유자분들 걱정이 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근데 최근에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 작년 9월에 국세청의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최근까지 이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를 앞둔 상태에서 이 효력정지 가처분이 한 차례 인용이 좀 됐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취득한 이 입찰 계약이 상당했는데 전체 제가 좀 집계를 해보니까 한 10건이 좀 넘습니다. 전체 10건이 넘는 이 사업을 수주했고 전체 7개 사업의 전체 큰 사업 부분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취득한 사업권까지 전체 매출액은 2,412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게 연간 매출액을 뛰어넘는 이 수치라는 거죠. 지금 이게 납품 실적의 어떤 기간이 언제까지 납품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없겠지만 일단 회사는 이 벌어둔 시간 안에서 막대한 수주를 통해서 2022년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9개월이라는 것은 오늘 6월 17일부터 내년 1분기죠. 3월 16일까지 어떤 추가적인 수주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타격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적의 어떤 반영 효과에서는 2022년도 효과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타격은 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연간 규모의 한 2,400억 원의 신규 수주를 좀 획득한 관점에서 이게 연간 실적에서는 이 비수 매출이죠. 지금 입찰 참가자의 어떤 제한 조치로 인해서 벌어들이지 못하는 수익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수주분으로서 어떤 실적이 산입되다는 어떤 관점에서는 그래도 올해는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다만 내년 1분기 실적 또는 반기 실적에는 부분적인 실적 반영 타격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2022년도까지는 벌어둔 수주로 좀 버틸 수는 있겠지만 내년 1분기에는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지금 9%가량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표님 차트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지금 1,200원인데요. 9.77% 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용들을 보면 이 부정당 업자의 제재 조치로 인해서 추가적인 회사의 수주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관급 비율 중에 좀 높기는 하지만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40% 선으로 좀 판단을 해봤을 때 회사의 어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인해서 타격은 예상이 되겠지만 기수주 물량으로서 매출의 찬입 효과가 좀 있다면 2022년도에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력 그리고 2023년도의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이 부분을 다른 사업 부분으로서 어떤 추가 수주를 좀 늘려간다는 관급 공사가 아니라 공공기관도 관급이나 공공이 아니죠. 민수사업이죠. 민간 사업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이 매출 캐파를 확대해 나간다면 자 이런 부분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 지금 그런데 낙폭 과대 구간이에요. 2020년도에 최근 연간 2년치의 주가 정도를 보면 바닥권 이 영역까지 좀 내려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전일자 시가총액이 510억. 지금 오히려 낙폭이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시총의 감소 효과도 좀 크기 때문에 저는 과대한 낙폭 효과가 좀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단기에 추가적인 어떤 하락들은 좀 불가피한 구간이고 지금 추세 대응 관점에서 좀 1,300원이 이탈됐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매도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봤는데 1,000원에서 1,150원, 1,000원에서 1,15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면서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이 매기입으로 인해서 충분히 실적 회복에 따른 어떤 이 추세 전환은 유효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대신 정보통신 매수하기 좋은 구간 1,000원에서 1,15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일단 추가 수주가 어렵다고 단정하긴 이르기 때문에 이후 상황까지 잘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이루다입니다. 이루다는 2006년 설립돼서 202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피부과, 안과, 치과 분야 전문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특히 레이저 컨트롤 및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 응용 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피부과용 전문 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306억 원, 영업이익은 40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9%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실은 34.6%의 손실이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판매 호조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나 법인세 효과로 인한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 왔습니다. 회사 기타 경영상 자율공시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 승인된 아큐트론이죠. 아큐트론의 어떤 의료기기
이 판매 허가 관련된 공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영상 자율 공시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 취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2022년도 6월 9일에 승인을 한 건데 내용 세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은요 아큐트론입니다. 제품 등급은요 2등급 클래스 2를 받게 되었는데 분류항목에 대해서는 전기, 외과, 절단 그리고 응고 장치와 액세서리로 좀 구분된다라고 좀 밝히고 있고요. 승인의 의미는 510K는 제품 시판 전에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승인에 따라서 상기 제품에 대한 미군의 시판 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이 내용이 너무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조금 대충 보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회사가 이 영위하고 있는 이 피부 미용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미국 식품의약국의 시판 허가, 판매 허가를 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제품 등급은 2등급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거고요. 분류 항목은 전기, 외과, 절단 그리고 응고 장치와 액세서리라는 어떤 이 품목으로 분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이 고주파 그리고 저주파 레이저 컨트롤 기기를 미국 시장에 납품하는 이 절차 이전에 미국 식품의약국의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판매 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승인 취득에 따라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는 프로그램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내 시판 전 허가를 굳이 또 받을 필요가 없다. 즉 바로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이루다가 FDA 2등급 승인까지 취득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님, 그럼 미국 시장에서의 전망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최근에 1분기 실적 기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좀 보도록 할 텐데 매출액은 지난 1분기, 최근 1분기죠. 97억을 좀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64억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97억의 매출액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8억 1천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분기 순이익은 8억 6천2백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또 소폭 감소했는데 지금 매출액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익의 어떤 증가폭은 좀 다소 감소됐던 이 효과. 지금 사실상 이 의료기기의 시판 허가 이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출원 비용 그리고 관련된 선투입 비용들이 원가에 좀 반영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선투입 원가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출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관련된 어떤 비용들을 회수하는 관점에서는 수익성이 좀 제고되지 않을까. 매출 증감 추이가 좀 크게 좀 예상될 수 있는데 아마 분기 사상 최대로 좀 기록하고 있죠. 지금 최근 1분기에 역대 최대의 매출액을 좀 기록하고 있으면서 지금 본격화된 코로나19 이후의 엔더믹 전환에 따른 이 본격적인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미국 시장 진출의 어떤 이 시장의 어떤 관심들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뭐 성장성을 좀 크게 가져간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64억 원에서 지금 97억 원에 30억 원대의 어떤 매출 증감 효과는 좀 있었지만 최근에 이 미국의 어떤 시판 허가 이후로 본격적인 어떤 양산 이후로 제품들이 좀 공급해 준다면 2분기 또는 3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회사의 성장이 가시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2분기 그리고 3분기 이후에 본격적인 성장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에 실외 노마스크 시행에 따라서 피부 미용 시술도 증가한다면 그럼 수익성은 더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뭐 클래시스의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뭐 이 치과 치료 관련된 뭐 임플란트 관련주 많이 좀 저희가 공시 메이트를 통해서 다뤄드렸을 때 이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치료를 받거나 피부샵을 좀 가기가 굉장히 껄끄러웠던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요즘 최근에 1분기 지표 안에서도 사실상 이 성장세가 눈에 확연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사실상 2021년도 기준에 이로다의 어떤 소모품 사용 장비 누적치가 지금 3,739대로 좀 추정이 좀 됐는데 2017년도에 대비해서 좀 3배 가까이 좀 증가가 좀 된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매출 증감치를 보더라도 지금 제품 매출은 소폭의 좀 감소 효과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신규 출원을 앞둔 제품군의 어떤 반응 효과가 좀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승인 허가 이후에 실적 상위는 6월 말보다 3분기죠.
3분기, 4분기의 반영 효과가 좀 더 크다면 이에 따른 부가적인 소모품의 매출액이 확대가 된다면 실적은 좀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은 좀 있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상 장비 판매 이후에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장비 판매 이후에 이 장비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 소모품들의 어떤 판매도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장비 판매 플러스 알파인 소모품의 어떤 매출 증가는 이어지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신규 출원을 앞둔 제품들의 반영 효과와 그리고 소모품들에 대한 실적까지 꾸준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 전략까지도 부탁드릴게요. 네, 1호단의 경우는 지난해 이 무상감자, 무상증자죠.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로 저희가 한번 공식 메이트를 통해서 좀 다뤄드린 바가 있었고요. 인모드사와 합의에 의해서 지금 불확실성들은 모두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리락가 이후에 무상증자 물량들이 모두 추정된 상황 안에서 지금은 사실상 횡보 가능성은 좀 크게 보여지는 어떤 흐름들인데 보유자 관점에서는 5,800원, 5,800원이 이탈되는지 한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신규적 매수 관점은 5,400원에서 5,800원, 5,400원에서 5,8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루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5,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5,400원에서 5,8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